무슨 자신감이래요? 어때요?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원 플러스 원 30g 2개, 여행용 2개 더, 게다가 체험용까지 총 90g, 미백 순수 22, 딱 7일만 발라보세요. 영국 순수 비타민C 앰플, 미백 순수 22, 딱 일주일 7일만 써보세요. 참 쉽죠? 예뻐지기 쉽죠? 저 이보이가 추천합니다. 깨끗하게 동안으로 살자고요. 칙칙했던 피부를 살려라. 미백 순수 22. 무려 KBS 진단방송들을 시청하시겠습니다. KBS 우리나라의 이 아름다운 산권들을 정말 산의 높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약 3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오랜간 다리 걷는 사람의 마음 야, 우리 빨리 떠와! 어머나 옥빈. 네네. 이랑은 완전 틀리게 오신 거야 제가 지금 서로 완전 컨셉이야.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준비 앨범의 수록곡 중에 한 곡을 가져왔는데요. People are dying because of this. Everything is washed away. I have seen flood shelters wash away. I've seen schools wash away. There is no technological limitation, there's no economic limitation. Wow. One of the easiest things that you can do to contribute towards reducing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is happening now. The question is, can we deal with it before it's too late?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겨울철 난방기구 화재는 모두 19,000여 건. 이 가운데 화목보일러에서 난 불이 3,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목보일러는 온도 조절 장치가 없어 과열되는 경우가 많고 산과 맞닿은 주택이 많아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나온 불똥이 바람을 타고 낙엽이나 풀에 떨어졌을 경우에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 본체나 연통 주변에는 옷가지나 나무, 기름 같은 가연성 물질을 놔둬선 안 됩니다. 또 시공비를 아낀다고 집주인이 직접 설치를 하다 연통 등을 부실하게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설치한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규격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전문 업체 연통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석 달에 한 번씩 그 흐름을 청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비교적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간이 스프링클러만 있어도 초기에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겨울엔 조심할 게 참 많죠. 이번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에서 50대 여성이 집 밖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체온증과 동상 같은 한랭 질환자는 최근 5년간 2천여 명이 신고됐습니다. 이 중 34명이 숨졌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실행했던 2017년엔 600명 넘게 환자가 나왔고 2020년에도 400명이 넘었습니다. 저체온증 위험군을 보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노인,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분들이 한랭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춥다고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지난 겨울 한랭 질환자의 20% 이상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오르지만 이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술김에 추위를 잘 못 느껴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119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얘기입니다.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찬바람이 불면 되레 강해져서 겨울에 유독 기승을 부립니다. 냉장고 속에서도 거뜬히 살아남는 아주 독종 중의 독종입니다. 노로바이러스를 자세히 파헤쳐봤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원아 24명과 교직원 2명이 구토와 설사 등 유행성 장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선 결과 일부 원아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 입장만 있어도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강한 감염력을 가진 바이러스입니다. 또 다른 식중독균들과는 달리 기온이 낮아지면 오히려 활동이 왕성해져 자칫 음식물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대균의 경우에는 스스로 풍열을 통하여 온도가 따뜻할수록 더 빠르게 정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로바이러스는 온도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감염력이 잘 유지되며 적은 수에 있더라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유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차츰 증가하는데요. 연간 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이 12월에서 3월 사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노로바이러스는 추위에 얼마나 강한 걸까? 식약처의 실험 결과를 보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약 3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얼음성 노로바이러스는 17일이 지나도 무려 45%가량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추운 겨울 더 기승을 부리는 이유인데요. 노로바이러스의 입자 구조는 상온에 비해 낮은 온도일수록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감염성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노로바이러스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과 핵산이 온도가 낮을수록 더욱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온보다는 냉장 조건보다는 냉동 조건에서 더욱더 오랫동안 감염력이 잘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굴이나 조개 등의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 감염되는데요. 적은 양으로도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 간 전파로 인한 감염률도 높습니다. 구토물과 분변은 물론 침이나 손을 닦은 휴지, 환자가 잡은 문고리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신에 근육통이 있거나 기운이 없고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열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증상은 일반 생리성이랑 비슷합니다. 기토, 설사, 복통, 발열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보통 이제 어린아이에서는 기토가 흔한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고 성인에서는 설사가 주로 더 흔한 거로 되어 있고요. 보통은 한 2, 3일이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아주 어린 영유아나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탈수가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간혹은 이제
치료 전화 예방 백신이 없고 한 번 감염됐던 사람도 다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음식은 8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는데요. 물도 되도록 끓여 마시는 게 좋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걸렸을 경우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소화나 흡수가 잘 되는 음식들을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을 거고요. 또 수분이 섭취를 많이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생수나 이런 거보다는 잠시 이제 보리차 같은 거를 끓여서 식혀갖고 드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식중독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철저히 해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방심하지 않고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